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8시간 마지막. 엉덩이 아파. 내 엉덩이. 아이고 엉덩이야. 자, 경험사가 여기에 또 써 있어요. 여기는 또 어디냐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요거는 또 그 뭐죠? 범어사 총섭방합로서거든요, 이게. 근데 요거는 또 여기다가 안 썼네. 범어사 총섭방합로서에도 경어선사의 그 전봉준 장군과의 관계에 드러나는 이야기를 살짝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나날이 속진의 인연에 묻혀. 속진의 인연은 누구랑? 전봉준과의 인연에 묻혀. 요 말을 썼는데도 우리는 아무도 여기에 그 캐션 마크를 달지 못했어요. 뭔 속진의 인연에 붙여? 전봉준이지 뭐. 전봉준 장군의 인연에 붙여서 내가 도업에 나아가지 못함. 도업은 뭐예요? 대도를 성취해서 이거를 선불교를 펴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나아가지 못함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근심했지요. 왜? 아, 이거 선불교를 펴야 되는데 이 전봉준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찌들찌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란 말인가? 두려워하지 말자. 일본 놈들이 찾아오든지 말든지 내가 한번 나서겠다 해가지고 떨쳐버렸어요. 또 있잖아. 내가 나날이 속진의 인연에 묻혀 도업에 나가지 못함을 싫어했어. 그리고 내가 근심해가지고 드디어 광무 3년 늦은 봄. 광무 3년은 언제요? 1899년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뭐지? 동수정의 계삼은 그것도 1899년이에요. 그러니까 경선사가 이제 그 20년간 숨어 있다가 기지개를 킨 것이 이 광무 3년이에요. 1899년. 드디어 내가 늦은 봄에 외로운 지팡이에 짧은 적삼 자락으로, 외로운 지팡이 아까 그거 있죠? 쬐끄만한 지팡이에 짧은 적삼 자락으로 여리저리 걸려있는 것을 내가 다 떨쳐버렸어. 그냥. 그 짧은 적삼이라는 걸 보니까 이거 뭐 봄인지 여름인지, 아 봄이구나. 경자년 4월이라고 쓴 걸 보니까 봄에야. 봄에 추워 죽겠는데 짧은 적삼이라는 건, 짧은 적삼으로 이리저리 걸려있는 것을 내가 탈탈 떨쳐버리고 풍류를 내가 쉽게 샀어. 풍류를 쉽게 산다는 얘기는 뭐야? 이 생각 저 생각 할 것 없이 망설임 없이 내가 풍류를 즐기겠다 이런 얘기요. 지내고 내 맘대로야. 일본 놈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 잡놈의 새끼들아, 내가 그동안에 못한 것만도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풍류를 쉽게 사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오냐. 내가 지내고 싶은 곳은 지내고, 있고 싶은 곳에는 있고 싶은 곳에, 지내고 싶은 곳에 스스로 지내면서 여름과 겨울을 불명산과 가야산에서 지냈다고 하는 걸 보면은, 여기서 불명산은 어디요? 불명산 경원사 고향에 있는 불명산, 우리 화암사라고 그랬죠? 가야산은 서산 가야산이죠. 그러니까 대단해요. 그냥 다 탈쳐버렸어 하고, 그 이듬해 여름에 휘적휘적거리며 범어사에 도착해서 이렇게 해서 이하 생략이 돼 있는데, 이 봄에 여름에 도착했다니까 여기서는 밑에 뭐라고 썼어요? 대한광무 4년이면 1900년이에요. 경자년이에요. 대한광무 4년 경자년 4월에 상순에 호서로 돌아가는 사문 성우 경어는 삼가 쓴다 해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범어사 총섭 방합록서에 이거 써 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어선사가 전봉준 장군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거 뭐예요? 내가 나날이 속진의 인연에 묻혀 도업에 나가지 못함을 싫어하고, 내가 근심해가지고 광무 3년 늦은 봄에 외로운 지팡이에 짧은 적삼 자람으로 휘저어져 여기저기 가 풍류로 들었어. 쉽게 간단히 생각하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해가지고 여기저기 지내고 싶은 곳에 가고 스스로 지내고 여름과 겨울을 불명산과 가야산에서 지냈더라 이런 얘기죠. 지금 불명산은 경원사 고향 화암사, 가야산은 해인사. 아니 해인사 아니야. 여기서 가야산은 서산 가야산, 개심사. 그죠? 개심사가 있죠.
그 얘기가 이 경어집에 써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경어선사는 이거 퍼머사에 1898년 5월에 도착해가지고 하한거를 보내죠. 그리고 다시 1899년 4월에 이거 들렸는데 그동안 내가 낱날이 속진의 인연에 묻혀서 도업에 닿아가지 못하면 싫어해서 근심하고 경어선사가 전봉준 장군의 일로서 여러가지 세속인연에 붙여가지고 부처님의 일을 소홀히 하였다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매우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근심하였다가 속내를 다 털어놓고 있죠 지금. 그래서 뭐라더라, 홀홀 털어서 뭐냐, 내가 풍류를 쉽게 사서 왔다 갔다 했다. 광무 성년 늦은 봄에 외로운 지팡이에 짧은 적삼 차림으로 이리저리 걸려있는 모든 걸 떨쳐버리고, 짧은 적삼이라는 것도 군더더기라 싹싹 걸추작거리는 거를 없애고 짧은 적삼으로 바꿨다 라는 것이 나오고, 속세의 골치 아픈 여기저기 걸려있는 일들을 과감하게 잠시 접어두고 이것에 왔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속세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뭐야? 찌들찌들 참봉주의지 뭐야. 그래서 차마 무슨 사연인지는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이것도 내가 정말 견봉준을 몰랐을 때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을 하고 있죠. 몰라서 쓴 거라 용서하소서. 내가 무슨 사연인지는 말로 다, 나도 몰라요.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는데 경어선사가 자꾸 여기저기 걸려있다고 하니까 속세에 뭔 골치 아픈 일이 있는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이것도 내가 언제 쓴 거야? 2012년에 박사 때 초짜가 쓴 거구만 그래요. 몰랐다니까요. 몰라서 이렇게밖에 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이렇게 경어선사는 속세에 골치 아픈 게 걸려 있는지 아무튼 여러 가지를 밀쳐내고 떠나왔다는 너스레를 떨면서 구차한 변명을 떠는 가슴 아픈 내용이다 이런 얘기요.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그러다가 뒤에 이제 내가 이걸 알고 난 뒤에 여기다가 이렇게 삽입을 해서 넣네요. 이때는 경어선사가 점순긴 천옥년도 어느 정도 적응해가지고 벙어리 규머거리 행세를 하면서 병어리 3년 규머거리 3년 이렇게 보내면서 잘 살고 있었기에 그래도 틈을 내가지고 이곳으로 풍류를 쉽게 사서 지내고 싶은 곳에 스스로 지내고자 범어사에 온 것이라고 써있죠. 그동안은 겨울과 여름에 불명상과 가야산에서 지냈다는 얘기는 이것도 호서에서 지냈으니까 호서에서 20년을 떠돌았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여름에 휘적휘적거리면서 이거 범어사에 도착했다는 것을 적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덕유산 송계암 회록후에 성조 건선문에 또 경선사가 이야기를 살짝 비치고 있어요. 덕유산 송계암, 우리 송계암 알죠? 송계사로 요즘에 바뀌었더만. 덕유산 송계암 회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랬죠? 불난 것을 회록이라고 한댔죠. 회록, 녹자가 그 불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회록. 그러니까 불이 난 후에 성조, 다시 성조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건선문을 썼더란데, 우리가 이 덕유산 송계암 회록후 성조 건선문을 찾으러 송계암을 갔어요. 선차순례 때. 놀라웠게도 이 송계암의 회록은 그 지을 때에 상량문 속에 들어가 있답니다. 상량문이 그대로 있고 그 건물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 건물에서 우리가 어떤 스님의 법문을 듣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송계암 회록 성조 건선문 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 상량문에 들어가 있답니다. 아이고 왜 거기다 놨을까? 거기야 뭐 경어 스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다시는 불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뒀지 않았을까. 근데 다행히 지금까지 불 안 나고 있더라고요. 여중춘 하안 경덕실상사 조백장암 회록 성조서 금우차 송계암 남내구이하니 이문 역다로다 소우 어문자하여 호그 흥냐고 홍락청냐니 혹강개야이고 혹경무야이고 유한청심하여 우수궁축야라 기사코비로다 일리야라 이기소우하여 미유차 이암치여 시 참담야로구나. 이렇게 경어선사가 슬픈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내가 음력 2월 하순께 경덕실상사에서, 이게 음력 2월 하순께는 얘가 1902년인가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음력의 하순에 경덕실상사를 갔어요. 그런데 실상사의 말사가 백장암이잖아요. 백장암이 불이 나버렸어. 여러분 백장암 가보셨나요? 이 백장암에는 백장청구가 서려 있는데
아주 멋있어요. 탑도 엄청 멋있는 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상사에서 내가 백장암 회록 조성 서문을 썼어요. 왜냐, 백장암이 불이 홀라당 발라당 나가지고 그거를 새로 건설할 때 그 건설문을 경호선사 보고 써달라고 해가지고 지었답니다. 2월 하순께. 그래가지고 다시 또 남으로 내려왔는데 거기가 송계암이 있었다 이 말이야. 덕유산 송계암. 근데 송계암에 와보니까 또 송계암이 불이 났대요. 근데 왜 전에 불이 잘 나이? 그래가지고 송계암이 홀라당 발라당 타버렸는데 그것을 또 건설문을 좀 써달라 해가지고 경호선사가 이걸 지금 쓰게 된 거죠. 남으로 송계암에 내가 온 지 꽤 되었다. 우연히 우리가 글을 지은 것들이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또는 뜻밖의 써달라고 해서 우연히 글 지은 것들이 내가 그동안에 많이 있는데 소위 글이라는 것이 글 쓰는 데는 혹은 흥이 넉넉할 때 쓸 때도 있고 또한 혹은 불우한 상황에서 또 쓸 때도 있고 또는 복받친 서름에 잠길 때 쓸 때도 있고 혹은 동경하는 것이 있거나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쓸 때도 있고 또한 그윽한 한가로움과 맑음이 깊어서 우수가 다하여 사무칠 때 글을 쓰게 된다 이런 얘기지. 지금 경호선사가 당신이 글을 쓸 경우를 쭉 여러 가지로 나열하고 있죠. 경호선사는 뭐 글을 쓰지만 시도 수없이 쓰시잖아요. 그럴 때 흥이 있을 때, 흥이 없을 때, 슬플 때, 동경할 때, 한가로움 있을 때, 맑을 때, 우수가 닿을 때, 사무치게 될 때 쓰는데 그러한 일들이 뭐 비단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세월을 보내오면서 경호사가 시를 많이 쓴 경우가 있는데 이 아니요 이 그거 이제 송계암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글을 쓴 것처럼 이렇게 이 백장암하고 이런 경우가 이 두 암자에서 즉 백장암 그 건선문과 이 송계암을 쓸 때처럼 내가 이렇게 참담한 적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왜 참담했을까요? 왜 참담했을까요? 불이 홀라당 발라당 나가지고 완전히 사그러져서 아무것도 없어서 경호선사가 그 실상을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다가 글을 짓다가 이 두 사찰처럼 이 두 암자처럼 이렇게 참담한 경우는 없었다. 그래서 경호선사가 자신이 사실은 경호선사도 엄청 힘든 과정을 겪고 있죠.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또 더 힘들어. 그래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그냥 쏟아내고 있어요. 뭐래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경호선사는 자신이 그동안 너무나 또 힘든 과정을 시로 풀어낸 적도 있고 글록서 쳐본 적도 있고 또 우연히 글 짓는 일이 많이 생겼는데 실제로 경호선사가 고금당에서 당긴 섬시만도 얼마예요? 40세, 45수를 그 당시에 전봉준 장군과의 관계 속에서 가까이를 이거 를인데 잘못 썼네요. 가까이를 를자로 써요. 롤이 아니고 를. 그 당시에 전봉준 장군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극한 상황을 빗대가지고 소위 글이라는 것을 통해서 위안도 얻었죠. 그럴 때에 이 글이라는 것은 흥이 날 때, 불우할 때, 복받칠 때, 서름 있을 때 한가를 다 쓰는데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여기에 있는 것은 이 백장암 회록과 송계암 회록 써달라니까 무진장 참담하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자신의 서름에 빗대가지고 내가 살다가 너무 힘들다 라고 쓰고 있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또 경호선사가 전봉준 장군 이야기를 쓴 게 또 여기는 또 안전한 바위가 가장 위험하다 이거 아까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다 그랬죠? 이거는 또 경호스님이라고 쓴 거 보니까 이거는 그 경호법에 실려 있는 거예요. 김태읍이는 경호대사라고 쓰잖아요. 요거 지나갑니다. 요것도 지나갑니다. 여기는 요 속에 가장 안전한 바위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에 중도부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경호선사가 물론 전봉준 장군의 김경천 얘기와 맞물려 있지만 그 속에는 중도부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만공이 알아들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말이 세간에 해류되면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잠깐 언급한 대로 불수자선 소현승이죠. 인연 따라 산다는 얘기죠. 전봉준 장군과 경허선사가 자신의 동생과 전봉준 장군이 혼인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서 동굴에 피신하게 된 대역이고, 전봉준 장군이 거사한 1894년 동학농민은 우금치에서 일본군에게 크게 대패했죠. 그래서 쫓겨갔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경허선사는 전봉준은 이듬해에 1895년 4월 3월 29일에 교수왕을 청하죠. 그래서 동학농민은 뭘로 끝난다? 실패로 끝난다, 이런 말이죠. 아마도 경허는 이러한 사실을 두고 가장 가슴 아픈 교훈을 제자인 만공에게 전했죠. 그러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가장 안전하게 믿었던 부하에게 당하고 한다 하는데, 경허선사는 절대로 말하지 않죠. 전봉준 장군 이야기를 누구한테? 만공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행적은 때로는 세간의 눈을 피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취광승이 돼가지고 세상의 눈을 피하고자 했더라, 이런 얘기야. 그렇게 하고, 또 경허집에 들어있는 이거 치운화상 행장 있죠? 요거는 제28강에 들어있어요. 이 치운화상 행장에도 경허선사가 전봉준과의 얽힌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걸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요 부분은 또 김태읍이가 아니 누구죠? 그 윤창화가 갖다가 그냥 난도질을 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화점잔, 정법안장, 도지이진하고 이화 상능전정해니 대정퇴강 어사세야라 가위화중연하라 찬하가진 여의 소용폐기하고 무용어세하니 이불화지 위패막자 백단구발하고 이 도덕 불능제로다 등문장역 하고언 이로구나, 이렇게 썼는데, 이 부분이 이제 경허선사가 자기가 가장 불편해해요. 경허선사는 그 뭐 기문, 서문, 영찬 이런 걸 다 부탁해도 마지못해 써주기는 하는데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이거 뭐지? 행장 써주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 남의 행장을 경허선사가 뭐 때문에 써주나?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또 행장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칭송하는 그런 내용인데, 경허선사가 지금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끝끝내 이거를 써달라고 하도 졸라가지고 이 치운화상 행장을 누가, 호은 장로가 그 제자들하고 아주 거듭거듭 부탁을 해갖고 성광사 성광사 차안당에서 가려고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거기서 신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숙은 이틀 밤 거듭 잔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거를 이틀 밤 동안에 이틀 낮밤에 써주고 떠나요. 대단하죠, 실력은 또한. 그래서 치운화상 행장은 15장이에요. 네. 부처님 교화가 점점 쇠잖아요. 부처님 교화가 다 쇠잔했어. 정법안장이 땅에 묻혀 없어졌어요. 정법안장은 부처님의 법의 핵심이죠. 화상이 등이 이렇게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화상이 등이 정해에 전념하여, 여기서 화상은 누구? 치운화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너진 기강을 크게 정비했어요. 또 화상 칭찬하고 있죠. 가히 풀 가운데 화중연화죠. 누가 화중연화라는 거예요? 치운화상이 그랬더라,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 교화가 다 쇠잔해갖고 정법안장이 따르게 떨어졌는데 화상이 정해에 전념해갖고 무너진 기강을 세워가지고 이것이 가히 화중연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칭찬을 다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치운화상을 칭찬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정해에 전념했더라는 거가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정해에 전념했더라 라는 거를 보면 치운화상을 연불승이 아니고 정해에 전념한 수행승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 놓고 경허선사가 퍼부어? 여기 나는 쓸모없는 존재로서 세상에 내가 쓰일 데가 없어서 오냐, 내가 부처님 교화에 폐가 돼가지고 내가 100가지 잘못이 내가 동시에 일어나니 토와 덕으로서도 등이 구제할 수가 없는데
어찌 이런 문장으로 어떻게 나를 구제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를 쓸 자격이 없다라고 퍼부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경허선사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건 뭐죠? 천봉준 때문에 일부러 파랗고로 행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00가지 잘못이 일어난다고 세상 놈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요. 그래서 마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은 도덕으로도 구제할 수 없다. 이게 도가 덕으로도 구제할 수 없다. 도덕이라는 건 뭐죠? 도와 덕. 그래서 어떻게 내가 문장 따위를 써가지고 지은화상 행장을 쓴다고 해서 나 같은 놈을 뭐 달라고 쓰라고 하냐? 이렇게 지금 역으로 퍼붓는 거죠. 퍼붓는 거. 세상을 향해서. 그런데 딱 이 부분을 갖다가 또 누가 이용을 해가지고 그대로 갖다가 쓰면서 경허선사도 자기가 쓸모없는 폐기처분할 무용지물이라고 했고 참회했다 라고 쓰면 어떻게 해? 이게 그 부분이에요. 아주 그냥 이 전봉준 장군 때문에 인해서 분노를 경허선사가 자기의 가슴 아픈 심정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뭘 어쩌고 경허선사가 참회했다 그러면 안 되지. 이 부분은 경허선사가 1900년 12월 하순에 쓴 것으로 내 스스로가 나는 쓸모없는 존재로서 세상에 쓰일 데가 없어서 부처님 교화에도 폐가 되고 내가 100가지 잘못이다가 함께 다 일어나 버리니 내가 어떻게 도와 덕으로 구제할 수 없는데 이까짓 거 문장 하나 써가지고 지은화상 행정을 어떻게 내가 써서 나를 구제할 수 있겠느냐, 나를 속죄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거짓 속내를 쏟아내고 있어요. 다시는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때로는 술 취한 추강성으로, 때로는 몽둥이로 매를 맞는 형벌로 자신을 실험하고 감추고자 했죠. 그래서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하고자 했는데, 형편없는 파라코로 살고자 했는데 대중이 붕괴하고 비난하고, 그러다가 또 뭐를 하면은 생불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게 뭔 소리래. 그럴 이해를 들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당시는 이미 전봉준 장군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전옥눈을 고궁다에 감춰놨어요. 그리고 세간을 눈을 피해서 몰래 드나들었어요. 경허 자신의 목숨 또한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서 쫓기는 신세가 돼갖고 경각에 달렸어. 그래서 다른 거 살필 것도 없어. 그런데도 자꾸 이거를 써달라고 해. 그런데 그 당시에도 자신을 또 밀고 하려는 자들이 나타나? 그것도 수상쩍어. 그런데 이런 경허선사의 극단적 자괴감의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냐. 자신의 심정을 자책하고 또한 자리를 서슴지 않고 있고 독설 마냥 쏟아내고 있어. 이 문장으로 봐서,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중적인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문장인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경허선사도 자기 자신의 그 행동을 후회했다, 참회했다 이런 따위로 쓰면 안 되죠. 세상은 이러한 경허선사의 심정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경허선사 자신도 이렇게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고 있잖아요. 윤창하가 2012년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불교 평론 논문 경허의 주석가 삼수갑산이라는 곳에서 논문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의 화살을 막 퍼붓고 폄훼했죠. 참회하세요. 그래서 그래놓고 경허선사가 이 지은화상 행장 15장을 쓰면서 맨 마지막에 또 한 번 퍼부어, 또 한 번 뒤집어요. 뭐라고? 인차 간분 지기문목하고 여규년이 하니 황멸진념량이고 문사세락하여 무소용 심어장하고 구등사하며 제인화상이로다. 지출세 도업타기 기여사하니 이기사족 자응근명 자성사명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족이, 지은화상의 사족이 자응이가 근명이하고 자성이 사명제가 아주 징글징글하게 졸라. 그래서 근청을 해가지고 내가 다시 의기여사 불가량지 차마 강제로 거절하지 못하고 어시호락호 계략요, 계략 대충 적었다 이런 얘기요. 이우소 기전 기 전일 미득 친구 지한지 만일 운이하니 대한광무 4년에 경자년 등월한. 이 경자 틀렸다. 이 경자, 이게 경자 아니야. 경사경자. 의기 경신 임계인데 경.
그 경자가 아니다 또. 경. 아니야. 아니야. 어디 갔지? 아이씨. 무기 경신 임계 할 때 쓰는데 여기 응. 박갈경 쓰나? 뭐 쓰더라 얘가. 왜 자꾸 없애? 여기에는 없어. 여기 있다. 이거 경. 예. 7번째 청강경 개야. 가벌병정 무기 경신 임계할 때 경이니까 잘했어? 히히히히히히. 그래서 거기 경자년 정월 하순 호서로 돌아가는 석경어다 이렇게 쓰고 송가 조계산 송광사 차안당에서 분향하고 삼가 기록했더라라고 써있죠. 경자년 정월 하순에. 그러니까 이게 1900년 1월 달에 쓴 거고. 이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이 때문에 분기를 느끼고 경선사가 분기를 느꼈대요. 문목을 내가 방치해가지고 다 없애버렸어. 세상이 다 싫어졌어. 여러 해가 내가 되었고 하물며 더위와 추위 오랜 시간을 지내. 더위와 추위라는 건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죠. 지내면서 내가 문필력도 많이 설악해였고 문장력과 구절 등에도 마음을 쓰지 않았고 글 쓸 생각이 영이야? 영퍼야. 글 쓰고 싶지 않아. 그냥 문필을 딱 꺾어버렸어. 나도 다 꺾어버렸거든요. 경화선사 논문 통관돼 갖고 다 꺾어버렸어요. 경화에 삼소갑상과 상체 썼더니 그래서 화상이 출세하여 도업이 탁월함이 이와 같은데 여기서 화상은 누구야? 지원화상 행장이죠. 지원화상이고 출세했다는 세상에 나와서 그 도업이 탁월했다 이런 얘기요. 이에 그의 제자인 자응이와 금명이와 자성이의 삼형제가 간청을 해갖고 내가 억지로 사양할 수가 없어서 대략적으로 따지면 대강이와 같이 지었다. 이제야 내가 그 이전에 그 치운화상을 살아생전에 칭견하지 못한 한을 만분의 일이라도 내가 갚고자 한다 이런 얘기죠. 은혜 갚았다 이런 얘기요. 내가 못 뺐는데 그나마 이걸로 써줬다. 해가지고 대한 강무 4년 경자년 정월 하순 호서로 돌아가는 석경호 조계산 송광사 차안당에서 삼가 분양하고 삼가 기록했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 경호선사가 얼마나 이 전봉준 장군 때문에 마음이 아팠으면 여기서 폭발하고 있어요. 폭발이야 폭발. 왜? 행장 쓰시는 거 싫어해. 또 이런 내용이 또 어디서 나와요? 치유화상 행장 아니야. 그 설용화상 행장에 가서도 또 나와요. 쓰기 싫어서. 그리고는 자신의 속내를 이 때문에 분기를 느끼고 내가 문목을 방치해서 글 안 써. 내가 벌써 여러 해 동안 글 안 써. 그리고 더위와 추위도 지내면서 내 문사도 살았겠다 하고 해놓고는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그간의 전봉준 장군의 문제로 인해서 쌓인 감정을 폭발시키도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의 문장도 오랫동안 쓰지 않아가지고 형편없다고 폄하하면서 할 수 없이 바지문자 쓰고 있다 들었는데 얼마나 경호선사가 전봉준 장군 때문에 찌들찌들했으면 이게 1900년이니까 1894년에 전봉준이 죽으니까 6년간 안 써. 6년간 싫다고. 예, 그래서 6년간에 남아있는 글이 없어요. 천장암 시절과 이 뒤에 고금당 시절 그 사이에가 없어요. 시들이. 속상하죠.
그래서 다 문목을 방치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내가 마지못해 글을 쓰고 있는데 이 지연화성 훗날 견해가 박지 못하고 옹졸한 안목들이 경어선사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걸로 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고 어이가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해라 하지 말아라. 앞으로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뭐냐, 요거는 그 금강암 칠성각 창건기인데 여기가 요거 하나만 더 할까? 이거는 월송대사 나오는 거 보니까 범어사 금강암 칠성각 창건기 할 때에 경어선사가 그러네. 여기가 요거는 지금 또 서룡화상 행장이고 요거 이거는 범어사 금강암이 있어요. 그 칠성각이 있는데 칠성각 창건기를 써주면서 한 건데 여기에는 월송대사가 나와요. 근데 월송대사가 되게 그 경어선사랑 취향이 맞아. 뭘 좋아해? 담쟁이 덩쿨을 좋아해요. 병나 그죠? 그래서 좋아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바로 써주게 돼요. 근데 이건 뭐냐면 칠성각 창건기예요. 그래 갔더니 칠성각은 없어지고 삼성각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주 속상했죠. 여의 1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유사불산 제찰하고 문금정산 지위 승고하니 이 금강암 위오묘원이라 장욕인류 이 창락하여 미상금이 로이하니 열진연고라 백려해냉 100가지 생각이 다 채처럼 식었다는 거죠. 자가야산하여 자가야산으로부터 이런 얘기. 자는 시작이니까 하 어디까지 납방도 적 월송대사 주지가 있는데 이 성조 필언이로다 이런 얘기야. 월송대사가 금강암 창건하고 창건기 좀 써주세요 라고 한 그 내용이에요. 지금 내가 20년 전이면은 여기 범어사로 건너오기 전이죠. 사불산의 여러 사찰을 둘러봤어요. 사불산 윤피라 마시죠. 경어선사는 그러니까 이 사불산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윤피람에 가서 그 하한 거도 하시고 그 뭐죠? 결제를 해주셨는데 이 사불산을 20년 전에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할 때에 금정산이 어디예요? 금정산 범어사지요. 금정산은 금우물이잖아요. 금정산이 명승지라고 해서 들었어 명성을. 그 중에서도 금강암이 아주 신묘하다는 얘기를 듣고 장차 한번 다녀가고자 하였는데 생각이 여러 가지고 번거로워서 왜 번거로웠죠? 잠봉준 장군 때문에 얽혀서 찌들찌들해가지고 그 생각을 낼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 금강암을 작정하고 찾으신 거죠. 생각이 번거로워보았고 이제 이미 다 늙어버려서 영고성쇠를 다 맛보니까 영고성쇠가 뭐예요? 바로 이 천봉준 이야기예요. 천봉준 때문에 찌들찌들한 영고성쇠를 다 맛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디 가보고자 뭐 금강암 가보자 하는 이런 100가지 생각들이 마치 찬 재처럼 싹 식어버렸어. 나도 찬 재처럼 싹 식어버렸는데 큰일 났어. 이거 경어기념관 열고 보니까 그냥 아주 찬 재처럼 싹 식었어요. 아주 그냥 뭐 이 말이 안 돼요. 경어선사. 아이고. 가야산에서 걸망을 지고 이 가야산은 해인사 가야산이에요. 왜? 해인사에서 경어선사가 이미 그 조실로 결제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범어사도 하고 있었고 통도사도 하고 있었고 송광사도 하고 있었고 화엄사도 하고 있었고 이 범어사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어디를 왔어요?
법무사도 다시 결제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 때에 이 금강함을 들렸더니 누가 있더라. 가야산에서 걸망을 지고 도착하니 마침 이곳에 월성대사가 주지로 있으면서 조성불사를 마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사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김태읍이가 틀려먹은 게 경어 대선사라고 해야지 선사라는 말을 빼먹고 전부 대사라고만 했다니까요. 원효대사는 선승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효대사를 원효대선사라는 말을 절대로 못 붙이죠. 선을 해보시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원효대사라고 했는데 이거 월성대사도 마찬가지죠. 경어선사는 선승과 선승 아닌 것을 엄청나게 구분해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아니 월성대사가 주지로 있으면서 이 조성불사를 마쳤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경어선사가 전봉준 때문에 힘들었던 얘기가 어디 써 있어요. 생각이 번거로워닿고 이제는 이미 늙어서 내가 영고성세가 핵심이죠. 영고성세를 다 마치고 나니까 찬재처럼 100가지 생각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경어선사가 정말 엄청난 일을 겪고 찌들찌들 영고성세를 겪었다라는 전봉준 장군과 관계된 이야기를 이 경어집 속에 있는 금강산 칠성가 창건기에서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가우게 한 마음은 뜻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나세. 성불하십시오.